요즘 AI가 그냥 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바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오늘 바로 그 결정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조 1천억 원. 와, 감도 잘 안 오는 숫자죠? 이게 2026년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AI에 쏟아붓겠다고 한 돈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이건 뭐 그냥 투자가 아니라 거의 나라의 운명을 건 한판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말이죠. 이런 게임이 그냥 돈만 많이 쓴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엄청난 돈이 제대로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는 걸까 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전 세계는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AI 세계대전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전한 주요 국가들은 저마다 다른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미국은 어때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민간 기업들이 앞에서 막 치고 나가면 정부는 뒤에서 칩스법 같은 걸로 팍팍 밀어주는 스타일이에요. 반면에 중국은 그냥 국가가 직접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거죠. 빅펀드 같은 걸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우리 기술로 다 해보겠다! 이거죠. 이유는 좀 독특해요. 세계 최초로 AI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단 규칙부터 정하고 가자는 약간 규제 우선 접근법을 쓰고 있습니다. 방식은 다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AI가 이제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는 거. 이건 모두가 동의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도 물론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한테는 이미 세계 최강의 무기가 하나 쥐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AI가 똑똑해지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막 배워야 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옮겨주는, 말하자면 데이터 전용 초고속 KTX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장을 누가 잡고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1, 2위를 꽉 잡고 있죠. 와, 그러니까 출발은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하드웨어 기반만큼은 정말 끝내주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전략이 잘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AI 산업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해요.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 제가 딱 4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1단계가 뭐냐? 바로 반도체, 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2단계는 그 벽돌로 GPU 같은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거죠. 자, 뼈대가 섰으면 3단계에서 뭘 할까요? 그렇죠. 챗 GPT 같은 뇌, 즉 인공지능 모델을 이 건물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그 똑똑한 뇌를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다양한 앱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건물의 인테리어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층부터 차곡차곡 가치가 쌓여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진짜 돈은 어디서 벌릴까요? 1층, 2층에서 벽돌 만들고 뼈대 세우는 것? 아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이랑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힘은요. 3층과 4층, 즉 AI 모델을 만들고 그걸로 서비스를 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칩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칩으로 뭘 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큰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방금 우리가 본 이 4층짜리 건물 구조 기억나시죠? 이걸 딱 놓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잖아요? 그럼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전략에 아주 치명적인 불균형이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 보고서가 정말 날카롭게 딱 꼬집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돈이 되는 3층, 4층으로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이미 세계 1등인 1층, 2층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정말 뼈아픈 질문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냥 한눈에 딱 보이죠? 우리나라의 AI 투자가 거의 전부 다 어디에 쏠려 있어요? 네, 1층, 2층, 바로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진짜 돈이 되는 3층, 4층, 소프트웨어랑 서비스 쪽은 어때요? 투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 거의 수직으로 선 절벽 수준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돈을 쓰면서 그래서 뭘 만들어냈는데 하는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 GPU 몇 개 샀다,
같은 장비산 숫자만 세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스타트업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약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동구하러 다 해외로 나가버려요. 셋째, 우리 대기업들은 잘하는 거, 익숙한 거, 즉 하드웨어에만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엔비디아 칩 없으면, 구글 모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하청 국가가 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그 끝은 뭘까요? AI 시장은요, 진짜 무서운 게 1등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 시장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AI 혁신을 이끄는 주도국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이나 중국 같은 AI 리더들한테 열심히 부품이나 대주는 하드웨어 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법칙, 새로운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정부가 GPU 사줄게 하면서 하드웨어에 직접 돈 쓰는 건 그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이미 우리 삼성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로 잘하고 있잖아요. 정부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돈이 되는 3층, 4층, 즉 소프트웨어랑 서비스 만드는 기업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노려야 할 새로운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바로 피지컬 AI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 화면 속에만 있는 AI가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차처럼 우리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작동하는 AI를 말해요. 중요한 건 뭐다? 이 분야는 아직 압도적인 1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기회가 활짝 열린 새로운 전쟁터라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딱 정의해 드릴게요. 첫째, 정부 예산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확 돌려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원래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제조업. 이 제조업 강점을 살려서 피지컬 AI에 그냥 올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정부가 가진 어마어마한 데이터. 이걸 풀어서 의료나 법률처럼 특정 분야를 파고드는 전문 스타트업들을 팍팍 키워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새로운 길이란 거죠.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0조 1천억 원, 이 어마어마한 돈. 과연 이 돈으로 우리가 다른 AI 강대국들의 벽돌이나 계속 만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 돈을 발판 삼아 AI 미래라는 건물의 설계도를 우리 손으로 직접 그릴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그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